부안가가 지미 버틀러 유명한 NBA 선수죠. 네. 예, 이 선수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좀 MLS 공식에 올라와서 LAFC에서도 이거를 이제 올렸던 거였고요. 손흥민 선수 광고판도 등장을 한 거죠. 예, 이거 뭐 포스터로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여기 이제 뭐 데이브 영킴이 그렸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멋진 광고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린 거였군요. 예. 오. 그리고 이제 그 파비안 랭켈이란 기자가 네. 손흥민이 LAFC에 온 이래로 LAFC의 원정 경기 관중 수가 16%가 늘었다. 엄청난 기록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효과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홈 경기만이 아닌 원정 경기도 늘어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LAFC에서 이제 K-팝과 K-컬처 협업을 이제 하이브랑 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딱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을 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예. 이제 K-팝 공연도 하고 예. 뭐 이런 음식 같은 것들도 좀 제공을 하고. 여기 그래서 고기 BBQ, 고기 네. BBQ, 예. 러브 아워, 뮤직, 로컬 페이버리츠, 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요. 네. 예, 하이브 하면은 이제 뭐 BTS 소속사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네. 굉장히 고퀄의 어떤 영상이었죠? 예. 근데 이제 MLS에서 또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네. 기록인 건데, 메이저리그 축구의 30번째 정규 시즌이래요, 이번이. 근데 시청률, 관중수, 디지털 및 소셜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되고 있다 하면서 여기 이제 메시랑 손흥민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뭐 이 관중수 예. 이야기도 있고, 관중수는 뭐 112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고요. 네, 티켓 수익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뷰어십 같은 경우에는 매주 평균 370만 명, 2024년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29%가 증가를 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리그와 클럽의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가 137억 개. 그리고 예, 137억 개예요. 예, 137억 개가 찍혔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요. 예, 그러면서 뭐 1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MLS 채널의 팔로워가 1억 900만 명. 그리고 이게 1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메시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지금 MLS가 굉장히 그래도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예,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나온 건데요. 이게 손흥민 효과죠. 예. 이런 가운데 메시가 2028년까지 인터 마이애미랑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8년이면 메시가 이제 41살. 예. 예, 굉장히 노장의 나이가 되겠는데 그때까지도 어쨌든 현역 생활을 할 수 있는 리오넬 메시가 됐습니다. 네. 뭐 메시도 손흥민과 붙어보고 싶은. 아무튼 뭐 그런 그런 잘하면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MLS에서 연말 시상식 최종 후보가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후보들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상들이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정말 다양한 상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보들이 안 나온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MLS MVP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 메시, 부안가, 서리지, 그리고 드레이어, 그리고 에반데르 이렇게 4명이 이제 5명이 후보에 올랐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메시가 이거는 거의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대항마가 드레이어로 조금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은 그냥 골수에서 좀 차이가 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최초 2년 연속 MVP MLS가 여태까지 2년 연속이 없었대요. MVP가. 네. 예, 랜던 도너반 MVP죠. 그리고 이제 뉴커머에 이게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올랐어요. 저는 예. 손흥민 선수 못 오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자격은 되는데. 자격된다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사실 단순히 기록만 놓고 보면 양적인 기록에서는 드레이어는 지금 MVP 2위 얘기 나올 정도로 예. 19골 19도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칭커나게리안 선수, 이 시카고 파이어인데 이 선수도 15골 15도움이거든요. 근데 손민 선수 9골 3도움이잖아요. 하지만 경기 수가 10경기밖에 되지 않고, 제가 그래서 분당 공격 포인트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골은 잽이 안 돼요. 네. 분당골은 3022분 뛰고 19골, 2532분 뛰고 15골이니까 분당골은 비교가 안 되는데, 분당 그래서 공격 포인트 도움까지 하더라도 손민 선수는 67분당 1개 공격 포인트, 드레이어가 80분당 1개, 그리고 이제 칭커나겔이 84분당 1개입니다. 공격 포인트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제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대단합니다. 10경기 뛰고 이렇게 포함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10경기 뛰고 포함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올해의 감독으로는 필라델피아 감독인 브래드리 카넬과 이제 샌디에이고 감독인 마이키 바르가스,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감독인 예스퍼 세렌센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성적 상승폭은 필라델피아가 가장 높긴 해요. 네. 23위에서 1위로 올라섰거든요, 지난 시즌. 그래서 승점 29점이 상승했고 US 오픈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MLS 첫 참가예요. 지난 시즌까지는 MLS 팀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MLS 첫 참가팀 최고 승점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서부지구 우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 밴쿠버의 세렌센 감독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얘기하는 이유는 캐나다 챔피언십 우승도 했고요. 지난 시즌 14위에서 5위. 그래서 승점 16점 상승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인 거잖아요. 네네. 준우승. 그래서 세렌센이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많이들 한데, 저는 칸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적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는 알렉스 프리먼, 이 선수는 이제 그 왼쪽 그 풀백인데 6골 3도움을 기록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도 친숙한 미국의 윤정수로 불리는 디에고 루나, 예. 9골 7도움을 기록했고요. 또 이제 오베드 바르가스라고 시애틀의 중앙 미드필더, 이 선수 3골 5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알렉스 프리만이 거의 확정적 처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풀백인데 6골 3도움이니까. 예, 근데 디에고 루나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러니까요. 공격 포인트는 루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아무래도 프리먼은 수비적인 위치에서도 저렇게 기록을 한 거니까. 디에고 루나는 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의 골키퍼 후보로는 이제 세인트 클레어랑 이제 그 타카오카 요에이랑 그리고 또 이제 맵프리스, 이렇게가 후보에 올라 있는데, 거의 이건 샌클레어가 타는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대표팀 골키퍼기도 한데, 단순히 뭐 그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이 골키퍼가 가장 높다 보니까 뭐 선방률도 79%고 네. 해서 이 골키퍼가 거의 타는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비수는 조금 접전입니다. 블랙몬, 이번에 그 한국과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 치렀던 선수거든요. 예, 그 블랙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필라델피아의 2명. 워낙 필라델피아가 예, 우승한 거는 이제 수비 덕이다. 근데 이제 카이 바그너가 스탯은 가장 높잖아요. 2골 11도움. 왜냐? 풀백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이 많군요.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블랙몬과 글래스네스 경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 바그너가 높은 공격 포인트를 바탕으로 탈 수도 있는데, 도리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블랙몬이 그냥 무난하게 올해의 수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재기상이죠. 예, 재기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명이 올라왔는데, 유명세는 사실 라리에아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캐나다 대표팀 풀백인데, 그런데 하지만은 해글룬드가 탈 걸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신시내티가 성적도 좋잖아요. 팀 성적이 좀 좋으니까. 팀 성적도 전체 2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글룬드가 탈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골스 드라이브 프로그레스 임팩트 어워드, 이거는 이제 그 사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상인 건데,
예, 이제 뭐 지난해에는 콜럼버스 크루 주장인 달링턴 나그베가 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 올해는 이제 홀링스헤드랑 디에고 루나 여기도 오,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오스틴 골키퍼인 슈투버 이렇게 3명이 올라왔는데 홀링스헤드 같은 경우는 LAFC 관련된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한 네. 예, 홀링스헤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포터스 쉴드는 필라델피아가 우승했다 전에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골든부 득점왕도 네. 메시가 탔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의 골 후보에 손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뭐 손민 선수 데뷔골이었죠, 프리킥.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투표로 투표. 예, 팬 투표로 가능한 여러분 거고요. 투표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아니지만요. 올해의 선방도 예, 이렇게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신기한 게 풀스캄프라고 캔사스시티 두 개가 있네요? 예, 2개 오른 거는 이게 유일이에요. 오. 2명이 오른 거는. 그만큼 멋진 선방을 2개를 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록들 보면은 뭐 득점은 메시가 1위, 그리고 도움은 메시 드레이어가 공동 1위. 그리고 또 이제 공격 포인트는 메시가 1위, 드레이어가 2위, 부안가가 에반데르랑 함께 공동 3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뭐 메시는 네. MVP 감이죠. 그리고 예. 90분당 골은 토마스 밀러가 1위고 메시가 2위고 일루스키가 3위고 손민 선수가 4위입니다. 예, 근데 뭐 토마스 밀러는 6경기 뛰었죠. 그리고 페널티킥이 조금 많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클린시트는 타카오카 유에이 아까 그 골키퍼 올해의 골키퍼상에 골키퍼 있었죠. 있었죠. 예. 그냥 가장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방 숫자는 이제 칼리냐가 최다, 그리고 슈투버가 2위, 뭐 풀스캄프가 3위, 뭐 이렇습니다. 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후보들이 또 세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만성 기자랑 손흥민 음. 선수가 MLS에 끼친 영향, 그리고 또 이제 LA 사회에 끼친 영향,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의 뭐 뉴커머라던가 이런 상을 거 탈 수 있을지. 누가 탈 수 있을지, 네. 예, 이런 것도 미국 내의 반응은 어떤지, 예,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전망도 전망. 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먼저 그 손흥민 선수가 이 뉴커머 후보에도 올랐어요, 이번에. 혹시 그렇죠. 이 뉴커머 손흥민 선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오. 충분히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사실 같이 후보로 뽑힌 이 드레이어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샌디에고에. 그 선수가 MVP 후보로도 올라가고 이거 뉴커머 후보로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드레이어 선수가 MVP를 가져갈 가능성이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메시한테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드레이어를 그러니까 MVP로 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뉴커머는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드레이어가 풀시즌을 뛰어서 네. 아마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모르죠. 이게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라 손흥민 선수가 또 임팩트로는 또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두 선수의 약간 좀 1대1 싸움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커나겔은 둘에 끼기는 힘들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투표로 뽑히는 거라 좀 살짝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올해의 골 같은 경우는 팬 투표로 뽑긴 하지만은 이제 그 네, 뉴커머 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기자단 뭐. 예, 기자단과 이제 그 선수들과 그리고 네, 네. 구단 관계자들이 뽑잖아요. 맞습니다. 코칭 스텝, 뭐 테크니컬 스태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풀시즌을 넘어설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모를 정도다라고 하는 거면 네, 충분히 드레이어랑 경쟁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또 임팩트가 강렬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뉴커머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적게 뛰고도 후보에 오른 선수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드레이어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좀 레어한 케이스인 게 MVP랑 뉴커머를 둘 다 가져간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 예전에 지오빈코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예, 지오빈코, 예. 그 선수가 2개를 다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 선수 외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손흥민과 드레이어의 싸움이라고 지금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두 팀이 근데 사실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했을 때 드레이어가 골 넣고 샌디에고가 이기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LAFC 홈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테크니컬 스태프와
그리고 뭔가 선수들의 투표는 좀 드레이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긴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언론 투표도 있고 또 선수들은 또 손흥민 선수한테 투표를 하는 선수도 충분히 많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좀 박빙의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MVP 경쟁은 사실 메시가 좀 압도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 드레이어 입장에서도 뉴커머를 조금 더 노려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어울리기도 하겠죠. 왜냐면 드레이어라는 선수가 또 이제 아무래도 MVP라는 상은 또 이게 투표로 뽑히는 거다 보니까 선수의 네임밸류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레이어 선수가 또 첫 시즌이고 MLS에서 하니까 뭔가 뉴커머가 조금은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미국은 조금 그런 게 다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네. 풀시즌 뛴 거를 더 높게 쳐주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거보다도 임팩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나요? 네, 특히 이게 또 이 미디어 언론 관계자들이 투표를 또 하게 되잖아요. 아 예.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임팩트의 중요성을 또 무시를 할 수가 분명히 없을 거고,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선수 그리고 이제 구단의 뭐 코칭 스텝이나 테크니컬 스텝이 이게 33%씩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알거든요. 이 투표 이제 집계를 하는 게 거기에서 아마 제 생각엔 뭐 테크니컬 스태프 정도라면은 아무래도 풀시즌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야 있겠지만 이 필드에서 직접 이 상대 선수를 만나는 선수들이나 또 아니면 그 경기를 보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지난 한 2달 정도 임팩트가 워낙 커서 좀 그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뭐 뉴커머뿐만이 아니라 올해의 골 후보에도 뽑혔거든요.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고는 봐요. 제 생각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근데 참 이게 미국에 왔는데 이 리그에 메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 투표가 어떻게 쏠릴지 제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또 이 올해의 골 같은 경우는 또 이 전적으로 팬 투표 온라인 투표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한테 좀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랄까요 최근의 관심도로만 봐서는 최근 한 2달 정도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메시보다는 이 MLS에서. 네, 그래서 이 팬투표로 진행이 되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도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메시가 또 워낙 또 멋있는 골을 넣어서 그리고 드레이어도 좀 굉장히 멋있는 골 넣은 거 있거든요. 이게 상대 선수 제치고 가마차기로 골 넣은 그런 골이 있는데 거의 하프라인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도 임팩트의 어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올해의 골 올라온 게 그 후보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 중에 사실 감겨서 바깥에서부터 들어간 그게 더 멋진 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데뷔골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후보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다는 것도 뭔가 이게 영상으로 잡았을 때 뭔가 보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그 골이 뭔가 주목을 조금 더 받은 게 아닌가. 데뷔골이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은 올해의 골도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메시랑 손흥민 2파전 가능성이 높네요. 드레이어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드레이어는 아무래도. 올해 골은 또 이게 전부 다 팬 투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투표의 느낌이 좀 세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투표가 아마 오늘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아마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가서 손흥민 선수한테 한 표씩 던져주시면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뭐 팀에 가져온 효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오고 나서 팀을 완전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AFC의 뭐 경기의 스타일이나 뭐 경기력이 막 확 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오면서 그냥 득점력이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부안가의 어떤 활약이 원래도 좋았었던 선수지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위협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더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LAFC 경기 많이들 보셨겠죠? 보면은 이 팀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앞쪽에 두 선수가 워낙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뭔가 수비를 하다가도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손흥민 그런 선수를 2명을 가지고 있는 팀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역습 상황에서 그 정도로 호흡이 좋게 가면서 득점력까지 굉장히 이게 두 자릿수 골을 넣을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LAFC가 확실히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래서 좀 LAFC가 좀 변수를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LAFC의 연고지라고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좀 한인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한인 사회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옴으로써? 그렇죠. 확실히 좀 이 축구에 열광을 하는 분위기라는 건 사실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이 LA 쪽 한인에서 뭐 월드컵 이 정도의 기간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 근데 뭐 지금 사실 코리아타운 운전하고 지나가면 손흥민 선수 빌보드가 거의 뭐 그 타운 내에 꽉꽉 차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구단에서 만든 영상을 봤는데 팬 중에 그 미국인 친구였는데 한국 분도 아니고 네. 그 등에다가 이 문신인지 페인팅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으로만 본 거라. 근데 그 손흥민 선수 그 인더 프레임 그 셀레브레이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게 실루엣처럼 박아놓고 몸에다가 그걸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신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헤라 태투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 한국 선수를 가지고 그런 좀 아이코닉한 그런 응원 문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뭐 예전에도 뭐 류현진 선수도 여기 있었고 타종목 선수들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좀 아이코닉한 느낌이 드는 선수는 확실히 뭐 전무후무한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연예기획사죠 하이브랑 또 그렇죠. 스폰서십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에 워낙 K-팝 팬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까지 이제는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 수요일날 다음 주 플레이오프 경기할 때 좀 이벤트를 많이 K-팝 관련된 이벤트를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킥오프 하기 전에 그 경기장 주변에서 그거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릴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